안녕하세요. 백인영입니다. 오늘 제 시선을 끄는 기사, 이문세 소녀, 임영웅의 아버지, 말기암 환자가 원하면 배워서라도 불러야죠. 라는 어떤 말입니다. 이게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게 어떤 말을 인용했을 때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서울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최형균 자원봉사자의 인터뷰입니다. 우리 병원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병원에 보이지 않는 병원, 서울 성모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치료센터의 최형균 자원봉사자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자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왜 임영웅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무엇이냐? 의학적 치료로 이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우리 보통 호스피스 센터라고 말을 하죠. 주로 암에 걸렸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환자 등등으로 이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하는 환자의 방식의 조건에 따라서 외래형, 자문형이 있고요. 가정, 집에서 살피는 호스피스가 있고 입원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모병원에는 1인 7개, 4인 4개 등 23개를 운영 중입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친구가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쉰이 되기 전에 이 암에 걸려서 어 세상을 떠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날 펑펑 울다 왔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깝진 않았는데 이 가족들이 이 친구가 의식이 있을 때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무도 없다. 나는 친구가. 부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알고 지낸 건 10년 정도 됐고 마지막으로 얼굴 본 게 한 4년 정도 전인데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에 한 만난 거는 5 손가락 안에 들었나? 근데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장례식장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 왔습니다. 그 썰렁한 장례식장을 그냥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가족분들이 친구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친구가 없다."라고 말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친구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셔 가지고 새벽까지 있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마지막에 이 친구가 보낸 곳도 이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동에서는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한 친구분도 이 자원봉사 하시는데 이분은 목욕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을 주로 남성분들을 이분이 남성분이시거든요. 남성분들의 목욕을 시켜주면 이 가족들이나 이 당사자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덤덤하게 페이스북에 기록을 남기시는데 또 그거 보고 제가 또 그렇게 많이 자주 웁니다. 가슴이 너무 뭉클뭉클해 가지고. 그분이 그런 글을 올릴 때마다 제가 좋아요 눌러 드리고 항상 "너무 고생하신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히어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총 50명입니다. 요일별로 배정이 돼 있고 오전, 오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최홍균 봉사자, 이 최홍균 봉사자는 노래를 가장 공들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 중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봉사 형태가 있겠죠. 심리적 돌봄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영적 돌봄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최홍균 봉사자는 노래를 가장 공들여서 하고 있는 봉사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 환자들이 좋아할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자,
이문세의 소녀를 부르고요. 임영웅 씨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0대, 70대 노래와 찬송가, 찬불가까지 모두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환자가 듣고 싶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며칠씩 배워서라도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가 이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이분께서 했던 그런 노래 중에서 자, 대표곡으로 이문세와 임영웅 씨의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자, 그만큼 세상을 떠나는 이런 환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 최영균 자원봉사자가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또 곡이기도 합니다. 이 최영균 봉사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곳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짧아도 1, 2년씩 투병 생활을 했다. 그 기간 동안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에게 부탁받으면 노래 연습을 해서 불러주면 너무 좋아하고 가끔 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은 조금 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분은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보호자와 의사의 동의하에서 음식도 공세에다 갖다 주고요. 그리고 환자와 함께 환자의 유년 시절이 추억이 담긴 지역에 차를 타고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친구 중에 그분도 환자분들이 좀 주변에 케어를 해주는 가족들이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부부인 경우에는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이 이 병간호를 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뭐 자식들이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아무래도 자식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집중해서 매일매일 케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이분께서 함께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한 가지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왜냐면은 이 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 환자들을 모시고 어딘가를 방문하는 일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균 봉사자의 얼굴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고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얼굴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마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 최영균 봉사자가 봉사하면서 10살도 안 된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여기 정말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눈물 납니다. 아, 진짜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 진짜 읽기 힘든데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일찍 철이 든 걸까? 아이들은 그에게 봉사하느라 힘들 텐데 안 와도 괜찮다. 혼자 이겨낼 수 있다. 라면서 어른스러운 말들을 건넨다고 합니다. 이 10살도 안 된 애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방문한 이 봉사자가 힘들까봐, 혹여나 힘들까봐 이런 이야기를 꺼낸대요.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기들 뭘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옆에서 간병하는 엄마나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는 이 최영균 봉사자가 할아버지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어떻게 힘들어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어른보다 더 성숙합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슬픈 노래만 듣고 싶어 할 거라면은 오산이다. 신나는 트로트를 불러달라고 하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면 의료진, 보호자 동의하에서 봉사자 3, 4명이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대요. 그 모습을 환자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 슬픈 눈빛과 눈물을 흘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렇게 자기를 보고 울지 않고 신나게 춤과 추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잠깐이라도 자기가 아픈 환자라는 것을 잊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고마운 일, 미안한 일 모두 남아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최은균 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의식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면 의식이 없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 그분을 병문안 갔을 때는 만약에 그분이 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는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3일 전에도 눈빛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한 2-3일 지났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그 환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랑한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이런 점은 미안했다라는 말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팁을 최영균 봉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저도 회복 불가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병문안을 갔을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 미안한 일 모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최원균 봉사자가 이 부른 이문세의 소녀, 임영웅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좀 처지더라도 잠깐만이라도 공감해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도 참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